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전해드리는 칼럼이죠. 아침마다 지혜를 오늘 저희와 함께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과 우리 삶을 위한 통찰입니다. 이 주제 정말 요즘 혼란스럽죠. 아침 뉴스에서는 중국의 AI 기술이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점심때쯤 되면 또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더 알기 힘들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네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칼럼이 아주 특별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은 이렇고 중국은 저렇다. 이런 사실 나열을 넘어서요. 그 이면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면은 숨은 각국의 진짜 속내 그리고 전략을 파헤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아오신 당신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건네준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지혜의 첫 단추부터 한번 끼워볼까요? 네, 먼저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칼럼이 최근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 자신감, 그 실체부터 파고들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막연한 선언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구이조우성에 지었다는 세계 최장 현수교 같은 거요. 저 사진만 봤는데도 아찔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봐라, 이게 바로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력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대한 광고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물리적인 과시뿐만이 아니죠. 기술 분야에서도요. 네, 기술 분야에서도 아주 영리하게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칸럼에서 언급된 인공지능 딥시크의 발전,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딥시크요? 네, 2025년 초에 이 기술의 획기적인 성과가 발표되니까 한동안 침체됐던 중국 내 경제 비관론이 순식간에 낙관론으로 바뀌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와, 기술 솜취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군요. 그럼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금융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종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건설이나 기술 발표가 사실은 고도로 계산된 국가적 서사, 다시 말해 내러티브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와 또 자국민에게 동시에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긴 요즘 경쟁은 그런 이야기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패권 경쟁의 중요한 특징이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큼이나 누가 더 매력적이고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 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자신감을 막 뿜어내는데 그럼 미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대응 방식이 아주 의외라는 거죠. 제가 칼럼을 보면서 무릎을 탁 줬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잖아요. 네, 그랬죠. 거기서 이제는 비즈니스 경쟁 상대로 그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분석이요.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비즈니스가 들어간 건데 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거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죠. 맞아요. 전략적 경쟁자라는 건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의 제로섬 게임의 상대를 의미하거든요.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비즈니스 경쟁 상대는요? 그건 어떻습니까?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이익이 맞으면 얼마든지 악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대. 훨씬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판매를 일부 허용한 조치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반도체 전쟁이다, 첨단 기술은 무조건 틀어막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뒤로는 거래의 문을 열어준 셈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리와 패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미국의 후퇴다 혹은 패배주의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칼럼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이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리하게 싸우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이요? 네, 즉 국가 안보랑 직결된 최첨단 군사기술 같은 영역은 철저히 봉쇄하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굳이 문을 닫지 않겠다는 거죠. 아, 전선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대신에 이길 수 있는 싸움에 힘을 집중하고 실리를 챙길 곳에서는 확실히 챙기겠다는 훨씬 더 고단수의 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매 라운드 전력으로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힘을 좀 안배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카운터를 날리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의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전에서 이기기 위한 체력 안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시각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화려한 기술 요구로 자신감을 과시하는 중국, 그리고 싸움의 규칙 자체를 바꾸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국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칼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팽팽한 힘겨루기라는 무대 뒤편화 맨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국 모두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짙은 그림자를 감추고 있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특히 겉으로 강해 보이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게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부동산,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어느 나라에나 있는 고질병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칼럼에서 꼽은 세 번째 문제가 정말 뼈아프게 들립니다.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아, 부동산 시장 위축이나 청년 실업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한 인구 피라미드는 이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의 생산성, 소비, 혁신 잠재력까지 모든 것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세계 최장의 다리를 자랑하고 AI 기술의 성공을 외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칼럼이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이 왜 위험한 시기인가? 왜죠? 바로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가 상대방의 화려한 강점은 과대평가하고 정작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오해나 잘못된 정보 하나가 서로에게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실수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아슬아슬한 시기라는 겁니다. 정말 설아름판을 걷는 듯한 형국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칼럼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건네고 있을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이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칼럼이 제시하는 네 가지 지혜를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서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제 생각에 칼럼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는 결국 외부의 소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면의 중심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아,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중심. 네. 그 첫 번째 전선이 바로 외부에서 밀려오는 경제적 파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흐름을 읽는 균형 잡힌 시각을 말하는 거군요. 중국의 AI 발표에 주가가 폭등하고 미국의 금리 발표에 시장이 얼어붙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니까요. 그렇죠. 이 파도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멀미만 나게 십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칼럼은 이런 단기적인 파도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패권이라는 더 거대한 조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수십 년간 여러 경제 위기를 겪어오신 분들은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걸요. 그렇죠. 경험에서 오는 지혜죠.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어 두는 다각화된 접근, 어찌 보면 가장 고전적인 지혜가 지금 가장 필요한 때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첫 번째 지혜가 외부의 경제적 소음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더 교묘하고 시끄러운 미디어 소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바로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럼요. 요즘 우리가 보는 뉴스는 순수한 정보라기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담긴 메시지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중국의 자신감 표출도 결국은 그런 메시지 전략의 일환이고요. 그렇죠. 칼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오랜 경험이 가진 힘을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는 화려한 기술 발표나 장밋빛 전망에 쉽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하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수많은 흥망성쇠를 지켜둔 경험은 그 화려함 뒤에 숨은 비용, 부작용,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를 보게 만들죠. 아, 겉으로 드러난 성과 이면에 고령화나 고용불안 같은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꿰뚫어보는 해안.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진짜 정보력이라는 겁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지 않고 그래서 그 반대편 이야기는 뭐지? 라고 항상 질문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경제와 미디어라는 두 가지 소음을 관리하는 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칼럼은 시선을 내부로 돌립니다. 네, 내면의 중심으로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 자기 신뢰와 정신적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사실상 모든 지혜의 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칼럼에 인용된 한 작가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다. 아, 이 경고가 비단 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요. 우리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국가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도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나만의 가치관과 자긍심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방패는 없다는 거죠. 네. 외부의 평가나 유액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그 단단한 중심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 평생 학습의 자세 말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외부 소음에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일부로 만드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딥시크 같은 AI 기술.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먼 미래 이야기 같았는데 이젠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렵고 복잡한 신기술로만 보고 담을 쌓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컬럼이 말하는 학습은 뭐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두고 그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열린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와 시대를 잇는 지혜로운 연결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컬럼을 통해 미중관계라는 거대한 렌즈로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을 네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외부의 경제적, 미디어적 소음을 분별하고 내면의 자기 신뢰와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굳건히 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벌어지는 패권 경쟁이 결코 당신의 삶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거대한 흐름을 나만의 경험과 지혜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 자기 신뢰가 한 개인의 평온한 삶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깊이 남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10년 뒤 우리 사회의 자기 신뢰는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더 약해져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당신의 지혜와 경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